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네. 날씨가 좀 흐려서 색감이 별로 안 좋은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좋을 시간 될 때 합니다. 네. 네. 오늘은요, 비료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비료 주는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잠깐 요약을 하면, 카틀레아나 아니면 이런 호접란들 같은 경우에는 착색난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착색난초고, 착색난초라는 거는 돌이나 아니면 나무에 이런 식으로 붙어서 자라는 난초예요. 네. 이런 난초들은 왜 그 비료 줄 때 감각이 필요하냐 하면, 보통 식물하고 다르게, 네. 이런 식으로 1년에 입장이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성장이 아주 느려서 비료를 많이 먹고 많이 크는 그런 식물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고 꽃도 풍성하게 피우기 위해서는 비료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뿌리가 건강하면 언제든지 많이 먹어서 힘받아서 건강한 잎을 키우고 완성된 잎에서부터 그리고 완성된 벌브에서부터 꽃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호접란은 조금 달라요. 애기일 때도 꽃이 옵니다만은 카틀레아는 아니에요. 카틀레아 꽃 피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호접란보다 꽃 피우기가 좀 더 어려운 거 사실인데, 카틀레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게 벌브가 완성이 되어야지만 와요. 네. 그게 완성이라는 의미는 다음에 또 차차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뿌리가 건강하고 적절한 빛을 보여주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네. 그러면 자, 비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어떤 난초에게 비료를 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잠깐 요거 한번 볼게요. 네. 짜잔. 또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비료들이 이거고, 저는 진짜 비료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세 가지 저희 집에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요 세 가지를 많이 쓰죠. 우선 첫 번째로 하이포넥스사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액비예요. 액체 비료. 이렇게 물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액체 비료고요. 두 번째는 오스모코트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이건 과립형인데,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완전 녹았습니다. 밑에 물 생기고 막. 제가 난초 시작한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그때부터 아직까지 이거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난초들 이거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네. 7, 8년 동안 겨우 요거 썼습니다. 그리고 요게 마감프 K라는 건데 요거 3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보세요. 어떨 때 비료를 주냐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카틀레아 근연속의 렐리아라는 소형 난초예요. 근데 하나는 보세요. 딱 봐도 잎이 약간 쪼글쪼글한 것이 이제 겨우 새싹이 조금 나는 비실비실하고, 하나는 덩치도 좋고 아주 잘 자라는 애예요. 근데 여러분들 비료 언제 주세요? 얘를 주세요. 얘를 주세요. 하나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난초, 세력 좋은 애. 하나는 비실비실 힘든 애들. 네, 보통은 이런 상황일 때 비료를 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네. 보통 식물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이렇게 저도 상추 키워서 키워본다라든가 아니면 해바라기라든가 채송화 같은 거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워요. 저는 식물 잘 안 키우는데 이렇게 애기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씨앗 같은 거 받아오면 제가 대신 키워줍니다. 받아는 오는데 키우기는 제가 키워주네요. 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난만 키우다가, 난초는 1년에 입장 1개 나는 애들인데, 이런 보통 해바라기나 채송화나 이런 것들은 여름철에 비료 주고 나면 막 미친 듯이 커요. 잘 안 크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크고 우리 집에 꽃도 안 오고 하면 비료를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해요. 그게 고정관념 같아요. 근데 난초는 절대 반대예요. 절대 반대예요. 네. 난초들한테 비료 주는 거는 약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아들한테 더 건강해지라고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약해진 아들한테 비료를 주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비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비료라는 거 한번 보세요. 소금 알갱이 같죠?
생긴 모양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소금 알갱이 같은 상황이에요. 비료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료는 두 성분인 NPK로 이루어져 있어요. 질소 보시면 이렇게 질소가 몇 비율 그리고 인이 몇 비율, 칼륨이 몇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NPK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도 NPK가 나와 있죠.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그런데 이 NPK가 어떤 식으로 식물한테 흡수되냐 하면 그 염의 형태로 흡수가 돼요. 염이라고 하면 소금이 염이에요. 바로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들 배추 김장할 때 소금물 푹 절여두면 어떻게 되죠? 네, 숨 죽죠. 얘가 숨 죽어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 질소 가장 많이 그 식물에게 필요한 게 질소인데 질소는 질산염의 형태로 흡수가 된답니다. 그리고 황 같은 경우도 황산염으로 흡수되고 모든 것이 소금 같은 상황으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식물 뿌리가 절여져요. 네. 그리고 화분 속에 제가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화분 속에 이런 비료 알갱이를 탁 올려주면 뿌리가 풍성하고 힘 좋은 애들은 막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뿌리가 빈약하고 얘가 세력이 약하니까 잘 못 자랐으니까 이거 비료를 주면 그 비료가 계속 남아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소금의 농도가 올라가서 뿌리가 절여져서 얘 죽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나 초보일수록 비료를 절대 말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 주먹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주먹이 쑥 묻힐 정도로 이렇게 덩치 큰 이런 크게 자란 애들도 거의 비료를 저는 안 줍니다. 한 몇 년에 한 번 마감프케 아까 전에 보신 소금 알갱이 같은 그거를 한두 알 올려줄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뿌리가 이렇게 노출됐지만 건강하게 자라서 꽃이 오고 있어요. 해마다. 제 동영상이랑 제 생방송 보시는 분들, 이 카틀레아 엔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서너 번 꽃이 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교배종이나 아니면 원종 난초들도 지금 때 되면 꽃이 오고 이렇게 꽃이 지금도 이렇게 피고 있고 이런 애들도 보기 좋게 자란 애들도 보시면 비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즐길 만큼 하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는 비료 주기에 대한 감각이었다면 오늘은 비료는 언제 주나요? 라고 했을 때 약한 애들을 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애들 주는 거예요. 약한 애들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갈이 직후에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주시면 안 돼요. 왜? 뿌리가 약해져 있어서 흡수할 수가 없어요. 저 뒤에 제가 키우던 카틀레아를 석부작 했던 거를 굴피에다 옮겼어요. 이렇게. 이게 덩치 큰 애이지만 지금 분갈이 해가지고 뿌리가 엉망진창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고 하지만 뿌리가 빈약해져 있어서 제가 비료를 하나도 안 올려줬어요. 아마 비료를 내후년쯤에 줄까 말까 할 거예요. 네. 뿌리가 완전히 활착되고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도 비료 주기에 대해서 비료를 항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 다음번에는 비료가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성분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려고 하니까 햇빛 나고 이렇게 화사해지네요. 네. 네. 이상 화이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